그 당시에는 부킹을 뭐 할 수가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또 누군가는 또 매크로로 또 부킹을 쉽게 하고, 이 부킹을 또 서로 사고 팔기도 하고, 역대급 호황, 다시는 있을 수 없는 이제 해외로 가는 길들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2022년을 이제 기점으로, 그리고 올해 2025년까지 차츰차츰 내장객 수가 이제 감소하게 되는 거죠. 신규 골퍼가 유입이 안 된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거죠.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저는 강찬욱입니다. 제가 원래 본업은 광고 카피라이터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CF라고 그러죠. 상업용 광고 영상을 만드는 프로덕션의 기획, 실장 겸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골프를 워낙 좋아해서 나쁜 골프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골프 책을 여러 권 썼고, 골프 책이 아닌 또 다른 책도 썼고요. 골프에 관한 칼럼, 그리고 짧은 글들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국내 골프 산업은 얼마나 호황기를 겪었고 어떤 일이 있었나요? 코로나 시기가 그게 2020년 초에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은 정말 말 그대로 역대급 호황이었죠. 사실 그런 시대, 그런 호황은 뭐 제 생각엔 다시는 올 것 같지 않고, 그리고 그런 호황은 기대조차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호황을 이뤘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야외 활동들이 다 제한이 됐잖아요. 그 중에서 또 유일하게 골프만 야외 활동이 허용이 됐었고요. 그리고 하늘길이 막히면서 해외 골프를 못 가니까 전부 다 이제 국내에 있는 골프장에만 사람들이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수치적으로만 봐도요, 그 2022년에 완전 정점을 찍는데요. 그 2019년에 비해서 거의 1,000만 명 이상이 늘었고요. 그 골프장 내장객이 1,000만 명 이상이 늘었다라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1,0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2019년에 비해서 거의 30% 정도가 늘었으니까, 이게 골프라는 산업 자체가 일반 무슨 뭐 농구, 뭐 지금 한창 유행하고 있는 뭐 런닝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진입 장벽이 꽤 높고, 사실 돈도 많이 드는 레저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늘었다라는 거는 정말 엄청나게 는 거죠. 그리고 특히 한 2019년 여름 정도부터 코로나하고는 별개로 MZ세대들이 골프에 막 유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건 제가 이제 골프장에 실제로 가보면 피부로 제가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골프를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30대 골퍼가 거의 골프장에 없었는데, 이제 제가 2019년 여름 때부터 골프장에 가면 굉장히 젊은 친구들, 저런 친구가 이제 골프를 치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어린 친구들이 옷을 갈아입을 때도 그렇고, 골프 코스에 가서도 참 그런 친구들이 많아졌구나라는 걸 제가 참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0대 초반에 골프를 할 때만 해도 골프장에 가면 어른들이 저렇게 어린 놈이 무슨 골프를 쳐? 이래가지고 좀 약간 안 좋은 시선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2019년부터 대거 유입이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유입이 됐던 뭐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SNS가 막 활성화가 되고, 그 MZ세대들이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그런 활동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플렉스라는 게 막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래퍼들이 뭐 돈 막 뿌리고 다니고, 그 다음에 정말 비싼 막 샴페인들 인스타에다가 올리고, 뭐 이런 시대에 맞춰서 사실 젊은 친구들, 예를 들면 뭐 20대나 30대의 젊은 친구들이 인스타그램에서 플렉스 하기에는 골프장만한 게 없거든요. 골프를 해. 야, 나 골프 치는 남자야. 뭐, 나 골프 치는 여자야. 그래서 실제로요, 그 당시에는 그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에도 골프 치는 여자, 뭐, 골프 치는 남자, 이런 그 해시태그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골프장에 가보면 그냥 클럽하우스부터 골프 코스까지 계속해서 뭐 사진들 찍으시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뭐 옷 몇 벌 가져가서 전반 홀 치고, 또 후반에 옷 갈아입어서 한 번 가서 뭐 3번 간 효과 내기, 뭐 이런 뭐 그런 활동까지 할 정도니까 정말 많은 MZ 세대들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들, 거기에다가 여성 골퍼들도 또 그때부터 참 많이 늘어났고요. 여기에 이제 코로나까지 합쳐지니까 1,000만 명 이상의 내장객 수가 늘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MZ세대들,
골린이라는 말이 그때 막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 후에 뭐 테린이라는 말도 나오고 이제 린이라는 말이 막 유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골린이들이 대거 유입을 하니까 단순히 그냥 골프장, 골프 산업에서 골프장뿐만이 아니라 옷을 사 입어야 되잖아요. 새로 골프를 시작하는데 옷을 사 입어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 골프를 시작하는데 당연히 이제 골프 용품 골프 클럽을 사야 되고 그리고 또 레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들이 같이 커간 거죠. 거기에다가 스크린 골프도 예전에는 그냥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다가 필드에 나가서 뭐 라운드를 인생 첫 라운드를 하고 이러다가 이제는 좀 스크린에서 많이 연습을 하고 뭐 룰도 좀 숙지하고 골프에 대한 전체적인 뭐 에티켓 같은 것도 배워가면서 일종의 뭐 준비 기간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라운드를 하기 전에 그 준비를 또 스크린에서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스크린 골프에서 뭐 여러 가지 회식 후에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호황을 이룬 거죠. 예를 들면 골프 옷 같은 경우도요. 새로운 골프 의류 같은 게 엄청나게 이제 새로운 브랜드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외국에 있는 아주 유명 브랜드의 그 라이센스를 또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해서 그 라이센스에 뒤에 그냥 골프만 붙여가지고 또 브랜드들을 런칭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골프 브랜드들 그래서 뭐 어떤 브랜드들은 런칭한 지 한 뭐 2, 3년 만에 그냥 가뿐히 1,000억을 넘고 매출이 뭐 그런 시장이 있었죠. 그러니까 또 엄청난 시장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부킹을 뭐 할 수가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새벽 뭐 아침 9시에 부킹이 열리면 다 오픈런으로 뭐 친구들끼리 서로 카톡하면서 야 이제 부킹 열리니까 누가 먼저 부킹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매크로 가 또 등장을 해서 또 누군가는 또 매크로로 또 부킹을 뭐 이렇게 쉽게 하고 빠르게 부킹을 해서 이 부킹을 또 서로 사고 팔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야말로 정말 완전 뭐 역대급 호황 다시는 있을 수 없는 아마 제 생각엔 일본의 버블 시대 때에도 이런 호황은 없었을 것 같으니까 정말 엄청난 호황의 시기를 겪었었죠. 그 시기가 이제 2020년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2019년부터 그 조짐이 보이다가 이제 드디어 2022년에 정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내장객이 5천만 명을 넘게 되죠. 그러니까 5천만 명이라는 내장객 수는요, 우리나라 인구를 감안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고, 그리고 우리나라 골프장 수가 그렇게 또, 뭐, 물론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적은 골프장 개수는 아니지만, 뭐, 530개다, 540개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많은 골프장은 아니니까, 당연히 뭐, 특히 대중형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요, 영업이익률이 40%, 그리고 회원제 골프장도 뭐 30%, 20몇 %니까 아마 경제를 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40%라는 게 얼마나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인지를 다 아실 텐데요. 그렇게 이제 호황을 누리다가 드디어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해외로 가는 길들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갔었지만 그래도 이거는 너무 골프 비용이 비싸다라는 거는 다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골퍼들이. 그리고 그 이제 비싼 돈으로 골프를 치면서 골프장 측과 골퍼들 사이에 뭐 약간의 적대감이라고 그럴까요? 반감이라고 그럴까요? 야, 니네 정말 해도 너무한다. 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야, 내가 정말 코로나만 끝나기만 해봐라. 나 그럼 무조건 나 외국 간다. 뭐 이런 의지를 다졌다고 그럴까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하늘길이 열리고 해외 골프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골프가 열리기 시작을 하니까 예전에는 해외 골프라는 것이 특히 동남아에 많이 집중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핫 동절기죠. 우리나라의 겨울에는 이제 날씨가 추워서 이제 눈도 오고 그래서 골프를 못 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겨울이 되면 뭐 동남아로 전지 훈련을 간다. 이런 개념으로 따뜻한 나라로 많이 가는 그런 개념이었다가 이제 사람들이 뭐 시즌, 비시즌을 가리지 않고 그냥 시즌 중에도 야 그냥 우리 일본 가자. 일본 가서 2박 3일 동안 치면 이 정도면 칠 수 있어. 라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실제로 그렇게 갔다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골프장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다라는 거를 이제 서로 인식하게 되면서 해외로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얼마 안 되는 수치 같아도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전해에 비해서 몇 프로만 늘어도 사실 골프장 한국의 내장객 수는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유입했던 우리 MZ 세대들이 떠나기 시작하고 또 시니어 골퍼들도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은 뭐 어떻게 해서 겨우겨우 꾸려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내가 이 가성비가 떨어지는, 왜냐하면 한 번 나갈 때마다 몇십만 원씩 쓰는 그 골프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니까 나 그러면 다른 쪽을 해야 되겠다. 이제 골프는 그만해야 되겠다. 만약에 그렇게 골프를 투자를 해서 거기에 맞는 뭐 스코어라든지 그런 결과가 나오면 계속을 할 텐데, 사실 골프라는 게 그렇게 뭐 쉽게 어느 경지에 오르기는 참 어려운 종목이다 보니까 MZ 세대들이 떠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22년을 이제 기점으로 2023년, 2024년, 그리고 올해 2025년까지 차츰차츰 내장객 수가 이제 감소하게 되는 거죠. 내장객 수가 감소하는 것도 사실은 산업 전반에 걸쳐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신규 골퍼가 유입이 안 된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거죠. 골린이라는 말이 이제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뭐 너도 나도 다 골린이 뭐 이랬으니까 그때만 해도 새로 시작하는 그 골퍼들에게 필요한 것들, 아까 이야기한 뭐 골프 용품, 그리고 골프 레슨, 그리고 스크린 골프, 그리고 골프 웨어 같은 산업 전체가 새로운 골퍼의 유입으로 인해서 아주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경제 활동이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서 새로 유입되는 사람이 이제 딱 멈춰버리니까 이제 성숙기, 정체기에 접어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골퍼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안 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코로나 그 기간 동안에 뭐 약간 질렸다고 그럴까요?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린피에 질린 사람들이 나 그냥 골프 안 칠래 라고 해서 또 골프를 그만두는 사람도 생기다 보니까 지금은 뭐 역대급 호황은 이미 뭐 진작에 끝났고요. 정말 뭐 아주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끝이 정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라는 전문가분들이 또 얘기도 많이 하시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급격한 상승세 이후에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내 골프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골프장 입장에서는 또 골프장에서 또 이야기하는 주장이 또 있을 거고, 그들의 어려움이라 할까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대한민국의 골프장은 운동시설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기업의 자산? 또는 부동산? 이런 느낌이 좀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땅이 되게 좁고, 그리고 산악지형이다 보니까 골프장 부지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골프장을 건설하는데도 훨씬 돈이 많이 들잖아요. 산악지형에 막 산을 깎아서 만드는 거니까요. 그리고 골프장 18홀에 보통 약 30만 평 정도, 더 큰 넓게 쓰는 골프장도 있지만 30만 평의 땅을 확보해서 이걸 또 개발해서 여러 가지 또 그 허가 절차를 거쳐서 골프장을 새롭게 짓는다는 게 또 쉽지 않고, 그리고 또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골프장이 많아? 비행기에서 타고 보면 아래에 다 골프장에 이런 또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또 환경 문제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반론도 있고, 그래서 쉽지 않은데, 운동시설이라는 개념보다는 뭔가 자산, 재산,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 골프장은 굉장히 프리미엄한 곳이야. 럭셔리한 곳이야. 그냥 골프 치는 그냥 쉽게 와서 치고 가는 그런 골프장이 아니야 라는 방식으로 좀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예를 들면 훨씬 더 대중적이고 실속형에 가까운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조금 더 서비스를 좀 줄이고, 그리고 그 럭셔리하게 꾸미는 예를 들자면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도 클럽하우스가 그렇게까지 거창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골프장의 골프 코스의 얼굴은 그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골프장을 만드시는 그 오너분들은 골프장의 얼굴은 건물, 골프장의 클럽하우스가 아니냐라고 또 생각하시지는 않을까라고 또 제가 한번 반문을 할 수 있겠고요. 또 이런 데에 너무 지나치게 돈이 든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골프장이 뭔가 그냥 우리가 가서 가볍게 운동하는 외국의 그냥 커뮤니티 코스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마치 마실 가는 마음 먹고 무슨 소풍 가고 마음 먹고 그냥 작정하고 가는 이벤트성의 골프가 자꾸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우리는 고급이야,
우리는 다른 골프장하고는 달라. 우리는 절대 뭐 격을 잃지 않겠어. 낮추지 않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음식값도 비싸게 되고 또 그린피도 우리는 뭐 더 이상 내릴 수 없어. 뭐 우리 골프장은 그냥 카트보다는 리무진 카트를 더 했으면 좋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고급화, 프리미엄화. 그래서 새로 생긴 골프장들 광고를 이렇게 보면요. 참 프리미엄이라는 그 단어가 많이 들어가고 뭐 품격, 럭셔리 이런 말이 참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그냥 운동이라는 개념으로 경영을 좀 했으면 어떨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 골프장은 그냥 일반 지역이나 다른 뭐 행사 같은 거에 그냥 좀 개방을 해서, 예를 들면 외국의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도 많이 하거든요. 그 골프장에서. 그리고 지역에 있는 그 뭐 예술가들에게 뭐 갤러리로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골프장에 무슨 주차장 같은 데에서 플리마켓 같은 것을 한다든지, 조금 더 좀 낮추고 좀 내려놓고 좀 힘을 빼야 되지 않을까. 그 럭셔리라는 그걸 좀 빼고 조금 더 그냥 사람들한테 좀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홀당 가격이라는 또 개념이 되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어떤 골프장은 홀당 167억에 팔렸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3천억이다. 이 3천억의 골프장의 가격이라는 거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 보통 뭐 150억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홀당 가격이 거의 10배. 우리나라 아주 이를테면 탑 클래스의 골프장의 그 홀당 가격과 일본 전체 코스의 가격이 맞먹는 정도로 이렇게 또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부침이 막 심하잖아요. 이게 경기가 좋고 골프장이 잘 될 때는 골프장 홀당 가격이 확 올랐다가 또 어떤 때는 뚝 떨어져서 뭐 100억을 돌파했다라는 뉴스를 봤는데 60억 원에 팔렸다, 80억 원에 팔렸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게 사실 무슨 뭐 강남 집값도 아니고 뭐 부동산 가격도 아닌데 우리가 이 골프장의 막 홀당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에 또 그렇게 민감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사모펀드들이 이 골프장을 샀다가 또 팔고 이걸 다시 얼마의 수익을 올리고, 또 이런 약간 뭐 투기라고 그래야 되나요? 투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대상으로 또 골프장이 되어버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자산, 부동산의 개념이지 않을까. 이건 그냥 골퍼들이 가서 골프를 치고 4시간, 5시간 라운드를 도는 그냥 운동시설인데, 운동시설이라는 걸 좀 망각하고 너무 지나치게 자산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MZ세대가 골프를 떠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예전에 어떤 경제 무슨 애널리스트가,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전체 월급의 몇 퍼센트를 쓸 수 없다면, 뭐 연봉이 어느 정도가 되지 않는다면 골프를 치지 마라라는 뭐 그런 칼럼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쇼츠에다가 올렸다가 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반대 댓글을 또 달기도 하고 뭐 이랬던 적이 있는데, 이 레저 비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20대, 30대들이 아무래도 기성세대들에 비해서, 중장년층에 비해서 전체 수입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수입이 많지 않은데 골프 라운드를 한번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옷도 멋있게 입어야 되고, 그리고 또 브랜드도 중요하잖아요. 뭐 이렇게 좀 싼 브랜드 입으면 또 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뭐 어느 정도 또 입어야 되는 브랜드도 있고, 또 젊은이들, 아주 MZ 세대들이 또 아주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그런 브랜드들이 결코 또 중장년의 브랜드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지 않고요. 그리고 장비도 좋은 장비를 사야 되고, 그리고 라운드도 자주 나가야 되고, 왜냐하면 너 여기 가봤니? 저기 가봤니? 라고 그러면 나 거기 가봤어. 뭐 이런 이야기도 하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플렉스를 하려면 골프장도 많이 가야 되는데 그 비용이 절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조금만 더 해볼까, 조금만 더 해볼까,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이제 나중에 뭐 MZ 세대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골프 치다가 통장이 막 텅텅 빈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의 경제가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중장년층 중에는 내가 조금 힘들더라고 하더라도 비즈니스로 또 골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회사에서 뭐 법인 카드라든지 이런 비용이 또 서포트가 되는데, 정말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순수 그냥 자기 월급, 자기 수입에서 내야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제가 보면 취미, 전체 인구는 한정돼 있고 인구가 늘지는 않으니까
마치 풍선 효과처럼 취미들이 이렇게 옮겨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골프를 치다가 많은 MZ들이 테니스로 떠났다라는 이제 그런 기사, 그리고 실제 데이터들을 제가 많이 봤었고, 제 주변에도 MZ 세대들이 어느 날 갑자기 골프장에서 사진을 찍던 그 MZ 세대가 갑자기 테니스 라켓을 들고 있고 테니스 라켓 백을 들고 있고 이렇게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라고 느꼈는데, 사실은요, 테니스도 제가 보기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거든요. 테니스 갔다가, 그리고 중간에 배드민턴도 또 잠깐 갔었다가, 그리고 요즘은 뭐 다 뛰잖아요. 요즘은 다 러닝 크루. 그래서 엄청나게 뛰니까 결국은 내가 이 시대에 가장 트렌디한 취미를 갖고 있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내가 아주 럭셔리한 취미를 갖고 있다에서 지금 유행하는, 내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 그리고 MZ 세대들이 환호하고 아주 열렬히 참가하는 그런 취미를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골프는 몇 년 사이에 되게 옛날 취미처럼 돼버린 거죠. 이거는 좀 시대에 뒤떨어진, 그래서 MZ 세대들이 골프를 한창 할 때는 나 골프 치는 사람이야, 나 골프 치는 남자야 라는 그 뭐라고 그럴까, 그 역할이 나 런닝하는 사람이야, 나 뛰는 여자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들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SNS에 뛰는 사진, 뭐 한강변에서 뛰고 뭐 마라톤 메달 들고 있고, 이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많이 이제 다른 쪽으로 간 거고요.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골프에서 못 느끼는 거죠. 그 보람을. 이건 이제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알 텐데, 이게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생각만큼 잘 안 되고, 이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가성비 혹은 가심비가 다른 운동에 비해서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아, 이제는 좀 골프가 한물 간 것 같은 그런 느낌과 이제 같이 가면서 트렌드도 점점 이제 멀어지고, 그리고 본인들의 이제 역량 부족, 그리고 이제 본인들의 경제 상황에 맞게 이제 취미가 바뀌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골프 업계가 MZ 세대를 잡아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이제 골프 업계가 정체기에 접어들고, 어떻게 보면 뭐 약간 뭐 이런 말까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쇠락기에 접어드는 느낌이 있는데, 그걸 타게 하려면, 예를 들면 지금 치는 사람이 더 자주 치거나 아니면 골퍼들의 폭이 넓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제 생각에 골프를 가장 많이 치는 세대가 뭐 40대, 50대가 골프를 가장 많이 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위아래로 넓혀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더 나이 드신 분들이 쳐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뭐 60대, 70대 분들은 골프에서 또 약간 파크 골프 쪽으로 또 요즘에 많이 가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여성 골퍼하고 MZ 세대밖에 없거든요. 골퍼들의 수요를 늘리는 방법은, 그 골퍼들의 층을 늘리려면 결국에는 지금 점점 나이가 들면서 아, 내가 어떤 취미를 가질까라고 하는 뭐 20대, 30대 골퍼들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먼저 시작을 해서 이들이 이제 쭉 이 시장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제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아까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골퍼들이 새로 유입이 돼야 이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골퍼들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MZ 세대들 같이 새로 유입되는 세대가 아니라 기존의 골퍼가 만약에 골프장 가는 횟수를 1회씩 늘린다, 1년에. 그래서 연간 골프 내장객 수가 비슷하게 맞춘다고 해도 기존에 골프 치는 사람이 새로운 옷 저는 잘 안 살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뭐 새로 레슨을 받을 일도 없으니까 레슨 프로들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 가르치게 되는 그런 골퍼들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골프장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골프장 주변에 있는 산업의 규모가 굉장히 큰데, 그 산업에서 레슨 시장, 그리고 스크린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스크린 같은 경우에도 MZ 세대들이 딱 치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우리 스크린이나 한 게임 칠까라는 면에서 보면 MZ 세대들이 아주 주요한 타겟 중에 하나가 바로 스크린 골프인데, 스크린 골프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골프 웨어 같은 경우에는요, 의외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중장년층은 되게 현실적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골프옷이 아니어도 된다, 이제. 뭐 예전에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잖아요. 야, 한국 골프장 가면 아저씨들이 등산복 입고 와. 사실 그렇게까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골프가 구력이 좀 된 분들은 오히려 골프웨어 같은 거에도 좀 신경을 안 쓰고, 그리고 아주 저렴한 이를테면 골프웨어가 아닌 운동복 중에 스파 브랜드 같은 거를 그냥 입고 오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MZ세대 같은 경우가 좀 고가의 그 골프웨어 같은 거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아무래도 MZ세대를 잡지 않으면, 그리고 그들이 새롭게 우리 젊은 친구들이 뭐 20대, 30대가 골퍼로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골프 시장은 계속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그냥 다시 노년화된다? 그러니까 일본 시장이 그렇거든요. 일본 골프 같은 경우에 1980년대에 버블 경제가 막 일어났을 때 도쿄 주변과 일본 전역에 엄청나게 많은 골프장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린피가 지금 하나로 뭐 30만 원 이상의 그린피가 있었고, 그 당시에 뭐 영화라든지 아니면 일본 만화들을 보면 골프장 풍경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많은 셀러리맨들과 그리고 뭐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골프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이 막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서 뭐 2,000개 이상이 됐고, 코스로는 지금 거의 3,700개에서 3,800개까지도 코스가 그렇게 늘어났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10년, 잃어버린 10년을 거쳐서 또 계속해서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일본의 경제 자체가 이제 정체기를 걷고 뭐 성숙기를 걷고 이러면서 새로운 골퍼들이 유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일본 골프장에 가보면요, 우리나라보다도 더 젊은 층이 없는 느낌이 있고요. 특히 뭐 캐디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이 캐디를 하고, 캐디는 또 거의 일본 같은 경우는 노캐디 시스템으로 많이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이 활성화되는 동인이 없는 거죠.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심점이 이미 오래 골프를 치신 분이니까 이 시장 자체도 그냥 오래된 시장이 되는 거고, 자꾸 새로운 사람이 유입을 해야 되는데, 제 그냥 관점으로 보면 다시 MZ세대들이 골프 쪽으로 올 것인가라고 저에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저는 거의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골프 비용이거든요. 골프 비용이 지금보다 정말 드라마틱하게 내려가지 않는 한, 예를 들면 MZ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반드시 골프를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회사에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친목이나 영업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접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거래처 분들을 만나야 되고, 거래처 분들을 만나가지고 나는 이제 뭐 밥 안 먹어요, 그냥 골프나 한번 해요, 보통 운동 한번 해요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결국 골프를 배울 수밖에 없고 골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20대, 30대의 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 게 골프거든요. 만약에 여성 골퍼들 같은 경우에도 뭐 40대, 50대의 여성 골퍼들이 또 많이 늘었었는데, 이 이유도 자기 친구들이 다 골프하고 뭐 무슨 엄마 우리 그럼 뭐 언제 라운드나 가요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소속감, 그 사회적인 유대를 위해서 또 골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MZ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런 게 필요가 없고, 그리고 뭐 다른 취미 아까 얘기한 뭐 러닝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그린피가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내 월급과 내 수입에 이 정도면 충분히 감당이 되겠다라는 정도가까지 그렇게 내려갈 수가 없다면, 골프장에서 뭐 흠뻑쇼 비슷하게 쇼도 하고 뭐 MZ세대들을 위해서 뭐 이벤트 같은 거, 프로모션 같은 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그냥 우리 골프장은 되게 젊은 느낌의 골프장이야, 우리 골프장은 너희들을 위해서 뭐 이런 일들을 해라는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당분간은 다시 MZ세대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골프장 그린피가 비싼 이유는 무엇인가요? 골프장 측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는 세금이 많다. 보통 골프장 그린피에 포함된 세금이 개별 소비세, 뭐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그렇게 3개 정도가 있고요. 그게 뭐 21,000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부가세가 좀 붙기도 하고, 그리고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특히 비회원제 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 그러니까 대중제 골프장이 아닌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같은 골프장은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 같은 보유세가 좀 비율이 더 높습니다. 대중형 골프장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세금을 내야 되니까 골프장 측 입장에서는 이 세금이 그린피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1,400억, 1,500억 정도 자산 가치가 있는, 아마 뭐 공시지가로 그렇겠죠. 그런 자산 가치가 있는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에 몇십억씩 또 보유세를 내야 하니까 이것도 이제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그린피가 비쌀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골프장 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인건비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시민들도 다 내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본인 재산에 대해서 내는 거니까 좀 개념이 좀 다른 개념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영업이익률을 냈는데, 영업이익률이 뭐 40%까지 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비싸게 받는다는 거는 사실은 아주 비정상적인 시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정상적인 수익을 얻은 거를 계속해서 그때를 못 잊는다고 그래야 되나? 자꾸 그게 거의 기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골프장 입장에서는 야, 2022년에는 이렇게 우리가 돈을 벌었는데 여기까지는 양보를 못해. 그러려면 그린피는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돼. 그리고 음식 값도 뭐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 그린피가 올라가는 건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골퍼들이 비싸도 가기 때문이죠. 안 가면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 가는데 골프장에서 계속해서 그 그린피를 고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서울 경기도권만 해도 약 170개 정도의 골프장이 있는 것으로 보통 알려져 있는데, 이 우리나라 인구 중에 50%가 넘는 인구가 그 권 안에 살고 있잖아요. 서울 경기권 안에. 그러니까 골프장 수에 비해서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서울 경기권에서 더 비즈니스도 활발히 일어나고, 그리고 돈의 흐름도 더 원활한 지역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갈 수밖에 없으니까 골프장에서 지역에 비해서 이 수도권에 있는 골프장들은 그린피를 계속해서 비싸게 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뭐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이제 법인카드 문제가 있잖아요. 법인카드로 대략 30%, 뭐 2조 원에 가까운 그 돈으로 이제 법인카드로 보통 지불을 하니까, 법인카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이제 돈이라기보다는 그걸 어떻게 비용 처리해야 되는 문제니까 비싸도 어차피 법인카드 쓰는 사람은 올 거야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그린피를 계속해서 고수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에 그린피를 내리려면 이제 골퍼들이 안 가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골프장의 그린피라는 게요,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되는 거다 보니까,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가 뭐 아주 명명백백하게 봤잖아요. 골프장은 완전 갑이었고, 골프장이 우위에 있는 시장이었고, 뭐 돈을 더 줘도 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그린피가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2017년, 2018년이 골퍼들이 가장 행복했던 해 2년인데, 그때만 해도 골프장들은 새롭게 생기고 골퍼들은 늘지 않으니까 이제 그린피들이 굉장히 내려갔었다가, 아까 얘기한 2019년부터 그때부터 슬슬 조짐이 보이다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서 2022년엔 정말 뭐 경기도 인근에 주말 그린피가 뭐 30만 원 뭐 이렇게까지 오를 정도로 그렇게 그린피 상승폭이 컸었으니까, 그것도 결국엔 사람들이 가는데 남아있는 티는 없고 티는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린피가 올라가는 건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데이터들을 봤을 때 그 그린피가 살짝 내려가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특히 이제 여름철 뭐 혹석이라든지 아니면 혹한기 같은 경우에는 예전만큼 이제 골퍼들이 막 무리를 하면서까지 이런 날씨에라도 골프를 쳐야 돼라고 이제 안 하다 보니까 그린피가 조금 내려가는 거긴 한데, 사실 또 그린피가 내려가다 보니까요, 그린피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KDP가 또 계속 오르고 있고, KDP는 내려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인건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국에 캐디가 항상 10,000명 정도 지금 모자란다고 하니까 캐디에 대한 수요를 계속해서 공급하려면 우리 골프장 KDP는 얼마야 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거만큼 좋은 건 없잖아요. KDP가
굉장히 뭐 저렴하다, 다른 데보다 10,000원, 20,000원 더 미치다라고 그러면 캐디가 아무래도 안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캐디피, 그리고 이제 항상 골퍼들의 불만의 대상이고 정말 그 원한의 대상인 그 카트 비 같은 경우는 또 오히려 그린피에 비해서 이게 너무 비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요즘 골퍼들을 내가 만나보면 그린피 얘기를 참 많이 하다가 코로나 기간 때는 요즘은 또 캐디피하고 카트비가 너무 비싸다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스크린 골프가 인기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요즘에 이제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스크린 골프 시장이 포화기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매출이 예전같이 안 나온다, 뭐 그런 기사를 저도 봤는데요. 스크린 골프라는 건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스크린 골프가 나왔을 때,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거다. 이건 우리나라는 정말 이 스크린 골프에 아주 정말 열렬히 응원하고 지지하겠구나라고 제가 확신이 들었던 게, 일단 골프라는 스포츠는 하계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골프는 뭐 눈 오는데 골프를 하거나 특히 그린이 언 상태에서 골프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 같은 경우에는 막 눈 오는데도 뭐 축구를 하기도 하고, 미식축구 같은 경우도 그러는데, 골프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하절기 스포츠, 그리고 기껏해야 봄, 가을 스포츠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길잖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겨울이 길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잔디가 푸르게 자라는 있는 기간이요 5개월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5월 초쯤에 잔디가 푸르러지기 시작해서 보통 10월 말 정도 되면 이 잔디가 누렇게 바뀌니까, 실제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골프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골프에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골프를 사랑하는 거에 비해서 환경 자체는 골프를 하기에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닌 거죠. 자연 환경 같은 경우에 거기에 또 뭐 산악 지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골프장을 가려면 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좀 멀리 가야 되는 게 있잖아요. 바로 집 앞에 골프장이 있고 뭐 동네 골프장이 있어서 동네 무슨 커뮤니티 센터 같은 데에서 그냥 골프 치러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날을 잡아서 마음 먹고 골프를 해야 되는데, 이 골프를 조금 더 캐주얼하게 할 수 있겠다, 스크린 골프가. 그냥 뭐 어디서 만나서 가볍게 야 우리 그냥 골프나 한 게임 치자라는 얘기를, 야 우리 그냥 스크린이나 한 게임 할래? 라는 얘기에 아주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딱 맞는 거고, 그리고 아저씨들 같은 경우에는 당구장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건 약간 당구장 같은 개념일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처음 골프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장벽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필드라고 그러죠. 그 라운드를 직접 골프장에 나가는 게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 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연습을 안 하고 그냥 채를 들고 그냥 처음 뭐 샷을 골프장에서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정도로 골프 연습장, 그리고 이제 골프 코스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처럼 몇 달을 연습해서 언제 날 잡아서 누구를 모시고 이렇게 인생 첫 라운드를 하는 그런 거창한 인생의 이벤트 같은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냥 나가서 그냥 골프 한번 치자, 이런 개념이고, 채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부모님이 쓰는 채 같은 거 들고 가서 치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거창한 골프를 아주 캐주얼하게 동네에 그냥 뭐 하나가 생기면, 야 만나서 우리 스크린 한 게임 치자, 뭐 2만 원, 3만 원씩 내고 스크린 치고, 또 뭐 거기서 뭐 뭘 먹기도 하고 뭐 술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뭐 옛날에 뭐 회식하고 노래방 대신에 야 그냥 우리 스크린이나 한 게임 칠래? 당구장 가는 대신에 스크린이나 한 게임 칠래? 이런 면에서 보면 자연적인, 그러니까 계절적인 자연 환경에서도 또 대한민국이 딱 맞고, 그리고 우리의 문화, 뭐 여러 명이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같이 뭔가를 하는 문화에서 참 좋은 매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스크린 기술이 또 IT 강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러다 보니까 스크린 기술이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뭐 TGL이라고 미국에서 타이거 우즈랑 로리 맥길로이가 주축이 돼서 스크린 리그를 하기도 했지만, 그런 스크린에 비해서도 전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야 저건 우리나라 스크린 골프가 더 나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기술도 앞서고, 그러다 보니까 참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 골퍼들에게는 정말 뭐 실력을 키우는 면도 그렇고요. 그리고 데이터 같은 것도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시간을 보내는 오락으로서도 참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또 이제 막 환호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많은 골퍼들 중에 또 라운드를 자주 못 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뭐 경제적인 상황이 좀 안 좋아졌다든지 몸이 좀
불편해서 많이 걷지 못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뭐 그런 분들한테 스크린 골프는 어떤 분들은 그냥 스크린 골프는 게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냥 스크린 골프도 일종의 골프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보면 대한민국에 아주 적합한 그런 골프 형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스크린 골프가 정말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대한민국은요. 스크린 골프가 인기 없어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스크린 골프의 인기가 저는 이제 아주 많이 떨어졌다기보다는 그 스크린 골프 산업 자체가 좀 정체기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쪽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예전보다 스크린 골프 브랜드들이 또 여러 개가 생겼고요. 스크린 골프장이 가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야, 이거 무슨 동네 프랜차이즈 빵집처럼 아니면 무슨 편의점처럼 야, 여기 스크린 골프가 있는데 바로 저기에 또 스크린 골프가 있나? 이렇게까지 스크린 골프가 많아지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스크린 골프가 좀 많아졌고요. 그리고 스크린 골프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람들이 막 그 새로움을 못 느낀다고 그럴까요? 그냥 예전에는 그냥 골프의 새로운 대안, 대체제 같은 느낌으로 스크린 골프를 아주 좋아하고 스크린 골프를 많이 치다가 이제는 그 스크린 골프에 나와 있는 그 데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내가 스윙을 했을 때 그 스윙 분석은 그냥 실내 연습장에 가서도 보통 스크린 골프의 시작이 시뮬레이터잖아요. 그 시뮬레이터가 충분히 다 있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으니까 굳이 게임을 하지 않아도 그런 데이터를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스크린 골프까지 가서 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산업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스크린 골프 매장이 저는 너무 많고 그리고 정말 과연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이제 다른 버전들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저희 동네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도 얼마 전에 뭐 기기를 업그레이드 했다고 이게 왔더라고요.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격은 뭐 어느 정도고 이렇게 문자가 와서 제가 이제 그 스크린 골프 사장님한테 야, 이거 돈 많이 드셨죠?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말도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그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그 드는 비용 그 비용이 뭐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프랜차이즈 뭐 아이스크림집, 빵집 뭐 이런데 인테리어 중간중간에 하고 갑자기 잘 장사하고 있으면 간판 바꾸라고 그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처럼 뭘 조금 이제 장사가 돼서 어느 정도 투자비를 회수할 때쯤 되면 또 다시 재투자를 해야 하는 그리고 또 재투자를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어느 스크린에서는 또 뭐가 무슨 버전으로 했는데 우리는 또 되게 뒤처진 것 같은 실제로 그게 과연 어느 정도 버전업이 되고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가 된 건지는 제가 체감상으로는 저는 그렇게까지 많이 느끼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냥 다르게 하기 위해서 달라진 것도 이제 아주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스크린 골프 하는 업주님들을 되게 어렵게 하시고 그리고 스크린 골프가 단순히 그 지하 혹은 그 스크린 매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 주차장 공간도 또 필요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투자가 참 많이 돼야 되는 그리고 좀 쉽게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실제 전체 매출이 줄었다기보다는 아마 제가 보기엔 그 매장별 매출은 확연히 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만큼 스크린 골프가 인기 있나요? 보통 스크린 골프라는 개념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잔디에서 칠 수 없으니까 스크린을 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잔디에서 칠 수 있는데 굳이 스크린을 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스크린 골프를 하는 그 메이커들, 그 기업들이 몇 개가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 브랜드들이 자꾸 해외 진출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중국 같은 데에는 뭐 시티 골프라고 해서 스크린 골프하고 일반 약간 그냥 그 인조로 된 그런 코스가 좀 섞여서 조금 규모가 큰 스크린 골프 같은 거를 또 개발하기도 하고요. 제가 어느 날 TV를 보다 보니까 잉글랜드에 있는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골프를 치는데 뭐 어서와 뭐 처음이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그 친구들이 한국의 스크린 골프를 보고 정말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와, 이런 시설이 있냐.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그런 거를 할 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일부 한인 커뮤니티가 좀 있는 골프장 지역 그런 지역에서 스크린 골프가 좀 한국 브랜드로 좀 있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스크린 골프라기보다는 그냥 아까 이야기한 그냥 시뮬레이터
내가 샷을 하면 여기에 이 샷에 대한 뭐 데이터가 나오는 그런 그냥 말 그대로 화면만 있는 뭐 게임을 거기서 하고 뭐 여러 명이 모여서 스크린을 하고 하는 그런 시설은 대부분 그냥 한인 커뮤니티 쪽에서 더 많은 것 같고 그 지역의 외국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무슨 스크린 사업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한국만큼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해외 골프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국내 골프장과 해외 골프장의 뭐 차이는 일단 골프를 대하는 태도 같은 것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골프장 시설도 많이 다르죠. 예를 들면 해외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락커, 사우나가 뭐 그렇게까지 시설이 좋은 곳이 참 많지는 않고요. 물론 그런 데도 있긴 하지만 또 일본의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락커를 쓸 수 없는 락커가 없는 골프장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그냥 옷을 입고 가서 갈아입지 않고 바로 골프를 치고 또 바로 주차장에 와서 골프를 하고요. 그리고 카트 시스템도 좀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인 카트잖아요. 4인승 카트잖아요. 그래서 캐디가 앞자리에서 운전하고 그리고 뭐 나이가 드신 분이나 아니면 여성분들을 또 앞자리에 태우고 나머지 3명이 이제 뒷자리에 낑겨서 이렇게 가게 되는 뭐 그러니까 사실 덩치가 좀 큰 분들은 되게 불편한 그 카트가 또 뭐 8만 원, 10만 원, 12만 원까지 하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 카트가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골프 카트를 2인승 카트 둘이 이제 타고 가거나 아니면 뭐 1인승 카트가 있고 그 카트가 골프장에 페어웨이까지 들어가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페어웨이에 들어가지 못하고 카트 도로에 항상 서 있고 4명이다 보니까 카트 도로도 내 볼 바로 옆이 아니라 뭐 애매한 위치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카트 같은 경우에는 버스 그러니까 대중교통에 가까운 건데 실제 돈은 뭐 아주 최고급 럭셔리 카를 렌트한 그 돈을 내는 거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죠. 카트가 볼 투 뭐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 볼까지 갈 수가 없는 그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골프를 많이 하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캐디가 없는 거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 같은 경우나 아주 프라이빗한 코스에 외국에 뭐 카트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한국 분들이 해외에 가면 동남아시아를 제외하고 일본과 뭐 호주 그리고 미국 이쪽 지역에서 골프를 하시는 분들은 캐디 없이 뭐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캐디 라운드라고도 하고 셀프 라운드라고도 하니까 캐디 없이 이제 골프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다 채도 챙겨야 되고 본인이 뭐 경사라든지 거리도 본인이 다 판단을 해서 쳐야 되는 그 차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제 가야 할 길은 제가 보기에 이제 카트비를 어떻게 뭐 그린피에 포함시킬 것이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몇천 엔이라는 그 그린피 안에 카트비가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도시락 그 점심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뭐 실제로도 그렇고 엄청나게 싸게 느껴지는 거죠. 뭐 예를 들면 10만 원 미만, 10만 원의 돈을 가지고 그린피, 카트비, 그리고 밥까지 해결을 했으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그린피보다도 싼 거잖아요. 그 총 합계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골프를 많이 갈 수밖에 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 골프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이라서 캐디가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진행을 위해서 캐디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더 노캐디 라운드, 그 다음에 셀프 라운드가 더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추세가 좀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캐디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카트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보다 당연히 더 내려야 되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뭐 그린피에 좀 흡수돼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격을 책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이제 카트 사업자가 또 골프장은 또 따로 있고 골프장의 지인이나 또 아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뭐에게 또 그 카트 사업자는 따로 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트비가 또 은근슬쩍 오르다 보니까 참 많은 골퍼들이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아, 카트비가 제일 아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편한 카트도 아니고 내 볼까지 파로 가는 카트도 아닌데 그 돈을 내고 카트를 탄다는 거는 특히 이제 외국 골프장에 비하면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트비가 내려가면 골프는 다시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전체 비용이 내려가는 거니까 인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비용이거든요. 특히 이런 건데요. 예를 들면 제가 1990 몇 년도, 2000년대 초반에도
그린피가 사실은 비쌌거든요. 그때 그린피가 뭐 물가 수준으로 보면 지금 그린피보다도 더 비쌌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골프라는 것이 아주 뭐 일부, 그러니까 뭐 돈 좀 있는 부자들의 전유물 같았었던 거고, 그게 이제 점점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골프장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죠. 2000년대 중반부터 새로운 골프장들이 막 늘어나면서 2017년 정도에 거의 정점을 찍어서 골프장은 늘어나고, 그다음에 골퍼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늘어나지 않아서 그린피가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린피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그린피가 골프장 그린피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린피가 코로나 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그린피가 다시 정상화돼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 기준이 가장 낮았을 때 그린피다 보니까, 그 총합이 그 당시의 총합과 만약에 비슷해진다면 뭐 다시 골프가 다시 인기가 있을 수도 있죠. 골프 자체는 참 좋은 운동이니까요. 네. 국내 골프 관련 기업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뭐 골프채 같은 경우에, 골프 용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전에 많이 팔리던 게 이제 많이 이제 매출이 좀 줄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골프 의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부도가 난 회사가 있기도 하고요. 특히 해외에서 브랜드를 가져왔다가 그 브랜드를 이제 더 이상 뭐 1년 반, 뭐 2년 정도 운영을 해보다가 그 브랜드를 없앤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골프웨어 같은 경우는 뭐 매출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많이 줄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없어지는 브랜드도 생기고, 그리고 매장 수도 줄어들고, 뭐 또 제가 아는 분이 그 원단을 또 공급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기가 이 원단을 여기에다 공급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라는 정도로 그렇게 걱정이 된다, 회사들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스크린 골프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매출도 예전 같지 않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골프 유튜브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엔 골프가 아주 호황일 때 2022년에 비해서 아마 골프 유튜버들도, 그게 이제 전업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골프 유튜브가 전업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레슨 시장도 또 많이 위축이 됐고요. 예전에는 뭐 쪽집게 선생님 정말 귀하신 분을 찾아가려면 뭐 레슨비가 어마어마했었는데, 그 레슨비를 가지고 레슨을 받는 분들도 아마 많이 줄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이제 눈여겨보는 거는 골프 인기, 그리고 골프가 어렵다라고 제가 느끼는 게 미디어거든요. 예전에 코로나 기간 중에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다 계시겠지만, 그 방송국 뭐 SBS, KBS, 뭐 MBC 같은 그런 채널에서도 골프 예능이 꼭 하나씩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유명한 뭐 연예인이 나오고, 그리고 프로들이 나와서 이제 뭐 라운드를 하고 자기네들끼리 어떤 이벤트를 해서 그렇게 또 하는 그런 골프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고, 종편에서도 또 그런 골프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어느 순간 싹 없어졌거든요. 요즘은 골프 예능이 있나라고 찾아보면 골프 예능이라는 건 아예 없을 정도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어려워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제가 듣기에는 골프 유튜브나 아니면 골프 관련한 인플루언서들에게 골프장에서, 예전엔 정말 그들이 콧대가 너무너무 세서 뭐 초대는커녕 뭐 촬영도 못하게 했던 그런 골프장에서도 우리 골프장에 와서 좀 촬영해주면 어떻겠냐라고 할 정도로 약간 그 강자와 약자의 관계가 살짝은 바뀌는 것이 아닌가. 그건 뭐 간단하잖아요. 그만큼 그런 회사들이 어려운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 시장이 바뀌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예년에 비해서 특가, 세일, 할인 같은 그런 문자를 좀 많이 받는다. 뭐 2인 라운드가 가능하다라는 문자도 받고, 그리고 정말 코로나 기간 중에는 저한테도 아주 문자 같은 걸 전혀 안 보냈던 뭐 제주도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뭐 2인 라운드 가능하다, 뭐가 가능하다,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걸로 봐서는 단순히 숫자뿐만이 아니라 심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뭐 다들 노력하고 있다, 뭐 그런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신사임당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골프 얘기를 하게 돼서 참 재밌었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혹시 제 유튜브 채널 나쁜 골프에 오시거나, 그리고 제가 골프에 대해서 책 쓴 게 참 많으니까요. 혹시 한번 찾아서 보셔도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